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사회복지 법제론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헌법 규정의 내용 중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사회적 기본권이죠? 그러니까 사회권이죠. 쉽게. 자, 1번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자, 이것은 자유권적 기본권이죠. 일단 이것이 터졌죠. 그 다음에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 이것은 다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들어가죠. 다음 법률 제정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있는데, 자, 국민연금이 1986년이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 1993년,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이 1999년,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1963년이죠. 그러면 금방 나오겠죠? 그래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사회보험이죠. 이거에 대한 제정연도는 여러분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다음 헌법 규정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이제 이렇게 되죠. 헌법, 그 다음에 법률, 명령, 조례, 그 다음에 규칙,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장 상위법이 헌법이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럴 때, 자,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어떤 것이 정하는 바에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법률이 되겠죠. 이것은 법률이 되겠고, 법률이 정하는 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개선을 관리해서 어떤 범위 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이니까 이것은 법령이죠. 그러면 법률과 법령을 이렇게 됐죠?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기본법이네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여는 사회보장 급여의 이제 관리 체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이제 국민의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자, 사회보장 제도의 평가와 개선은 아니죠. 평가와 개선은 아니죠. 목적을 알고 있고 나머지를 접근하면 되겠죠. 일단 국민의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장, 그리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니까, 수급권자의 권리구제, 사각지대를 발급하고, 사회보장 급여의 부정이나 오류 관리, 그 다음에 과오 지급액의 환수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근데 이 부분 잘못됐죠. 평가 개선은 아닙니다. 다음 사회보장 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거네요. 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할 때는 상호주의 원칙,
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외국과 다 연결된 건 아니고, 협정을 받은 외국과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보장 기본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운영을 총괄하고요. 다음, 사회보장 정보의 보호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조정위원회 심의 조정사항이 맞습니다. 아니다가 아니죠? 그래서 옳지 않죠. 그리고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립자활할수록 노력해야 되고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된다. 나머지 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을 공부하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사회보장 기본법, 그러니까 사회보장 기본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꼭 그 숙지를 잘 해 놓으셔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뭐, 지금처럼 사회보장 정보의 보호 관리는 사회보장 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나열된 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암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자주 그 숙독을 하시고, 특히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 같은 경우는 그 기출 문제를 많이 그 접해 보심으로써 각각 그 지문들 있죠. 지문들 나오는 것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영역적인 측면이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쉽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네요. 자, 국민의 권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쉽죠? 사회보장 수권은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취소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고, 자, 관계법령이 정한한 바에 따라서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포를 하죠. 그 다음에 사회보장 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이건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고 담보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4번 뭐예요? 사회보장 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고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뭐 일시 정지되거나 그다음 수급권을 잃을 경우는 관계 법령이 정한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죠. 다음. 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수급권자죠.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수급권자죠. 자, 지원 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 맞죠?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 보장기관이란 관계법령에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이것이 보장기관이죠. 통합사례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다 맞는 내용이죠. 다음, 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설에 대해서 묻는 거네요. 자, 옳은 거니까, 자, 국가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가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된다. 소재지가나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죠.
이 민간기관, 일반 위탁기관들이죠.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각각 가입해야 된다. 그 화재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다.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책임보험 및 그 공제를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각각이 아니고요. 선택해서 들으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의 해임 명령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임원에서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로부터 7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5년 이내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장이 될 수 없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이 제출을 어떻게 제출하는 거냐면요. 시설의 장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군구청장에게 시설의 장이 제출하는 것이다. 자, 5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중 사회복지관이네요. 사회복지관은 자,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 욕구를 고려해서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했다. 이것이 맞는 거죠? 이것이 맞는 게 되겠죠? 다음 59번이죠. 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네요. 이제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허가를 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어디죠? 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표이사 제외한 게 아니라 이게 포함이죠. 이사 7명, 그리고 감사 2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사의 임기는 4년을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년이 아니라 3년이죠, 3년. 3년을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자,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이게 맞죠? 수익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그 외의 목적 사업에는 사용하면 안 되게 됩니다. 있으나,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시설의 직원을 겸임할 수 있다. 이사는 겸임이 가능하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의 장입니다. 다음 60번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자기결정권이 있으니까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하는 사람에게 대한 사회복지 제공은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요. 현물입니다. 현물. 일단은 현물로 제공하는 겁니다. 매년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로 되어 있고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엔 그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군구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 되겠죠?
그다음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문제네요. 자, 옳지 않은 거죠. 자,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맞죠? 수급자하고 수급권자하고는 다릅니다.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자, 이 급여에 따라서, 이 법에 따라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있죠? 4번이, 자,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협력해서, 이게 중요하죠. 자활기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서, 자활이라는 게 있어. 수급자와 차상위자만 할 수 있는 그 협력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5번은, 자,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아니죠? 교육부 장관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주거급여라는 게 있죠. 교육급여는 이제 교육부 장관이 하고, 주거급여는 누가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네, 이 부분까지 같이 알아두시고요. 다음, 자,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의 종류 중,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의 종류 중 직접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생계, 의료, 교육, 정보지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용. 이것은 긴급이, 그러니까 직접이 아니죠. 직접 지원이 아니고. 생계나 의료나 교육 지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 다음에 뭐 또 주거 지원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직접 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돼가지고, 예전에는 이 부분이 시험 출제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거의 이제 매년 나오는 분야 중에도 이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초연금법에 대한 내용으로 오는 것은 이게 이제 기초노령연금을 했다가 기초연금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기초연금법으로 진행되고 있죠. 자, 소득 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맞죠? 그러니까 소득 평가액이라는 게 있고 소득 환산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합한 것을 소득 인정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아니죠? 국외로 이주를 하게 되면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죠. 기본권입니다. 자,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그게 아니라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신청한 날에 다음 달에라 해당 그 달부터 해당 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국가에서는 대상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끔 해주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날에 그 달, 다음 달이 아니라.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그러니까 둘 다가 이제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가 되겠죠. 이럴 때는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감액을 해서 줍니다. 그랬을 때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20.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을 합니다. 추가로 그 기초연금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국외로 이주한다든지 그러니까 국내에 없을 경우에는 이 기간을 이제 60일 주고요. 60일. 60일 이상 지속이 되면 60일이 되는 누구야? 해당자에게 유리하게 해준다 그랬죠? 60일 되는 다음 날부터 수급권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이제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4대 보험, 사회보험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사회보장에 관련된 보험이 4대 보험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공급여가 있었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 그 부분, 그 다음에 사회보험,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항상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용 근로자는 1개월 미만에 고용된 자를 말한다. 맞죠? 1개월 미만을. 자,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죠? 실업급여는 취업촉진수당이다. 여기다가 포함되는 게 이제 구직급여가 있죠. 옳지 않다? 이거 잘못됐고. 자, 실업이란, 그 다음에 이제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을 출석해서 실업을 신고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체 없이. 자,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법이, 이 법이 적용된다. 맞죠? 다음, 국민연금법이네요. 자, 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사실상의 혼인관계도 포함됩니다. 자,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자, 그 자녀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 본다. 맞죠? 취득할 당시에 그 태아잖아요. 그 태아가 만약에 출생하게 되면 그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 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태아였더라도 수급권자가 되면 같이 사회보장 서비스를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맞죠? 그래서 옳은 거니까 이제 맞는 얘기고요. 자,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또 뭐가 있죠? 임의 가입자가 있죠. 임의 가입자. 그리고 또 임의 뭐가 있죠? 임의 계속 가입자가 있죠. 임의 두 가지가 아니죠. 다음, 자, 지역 가입자가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지역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게 다음 날이 아니죠?
그 다음에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미지급 급여가 있으면 급여를 받을 순위는 자녀, 배우자, 부모 순으로 한다. 이건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배우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녀입니다. 그리고 부모, 여기다 아니면 손자녀, 뭐 여기까지는 가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조부모, 그 다음에 형제자매까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순서입니다. 1순위부터 쭉 진행되는 사항이죠. 다음, 노인장기 요양법상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자, 65세 미만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죠. 요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대통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죠.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이건 되죠. 기억과 대비시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휴업, 구직,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애연금. 이 밖에도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알아두시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구직급여는 뭐였었어요? 이것은 고용보험이었었죠. 실업과 관련된 고용보험이 이 분야였었습니다. 다음, 자,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라 그러셨죠? 항상 가입자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옳은 거니까 자,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사망한 날이 아니라 다음 날까지면 사망자에게, 망자에게 유리하겠죠. 자, 그럼 이것은 뭐예요? 맞네요. 그 다음에 국적을 잃은 날이 아니라 국적을 잃은 다음 날, 그죠? 다음 날이 되겠고. 자,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아니라 이것도 다음. 그래야 가입자에게 유리하죠? 그 다음에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가 된 다음 날. 자, 피부양자가 된 다음 날 하면 불리하잖아요. 그 당일날 해야지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급권자가 된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당일날 해야지 유리하잖아요. 자, 이렇게 접근하면 좀 문제 풀기가 쉽죠?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 다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금회법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은 매년 여러분이 많이 듣는 말이죠.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하는데 이게 20명이 아니라 15명이고 20명입니다. 잘못됐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입니다.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복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복권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복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도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 단 보건복지기관의 승인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에는 모금 창고로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효율성이 있어요. 뭐 무슨 언론, 무슨 언론기관을 통해서 하면 효율성이 제고가 되고, 그 다음에 더 공정해지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죠. 그 다음에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없다는데, 이것은 잘못됐죠? 지정기부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정기부. 기부는 크게 지정기부하고 비지정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지정을 하면 그 부부의 그 사용처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다 됐죠? 다음 사회복지 실태조사죠. 실태조사의 주체와 조사 주기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것은 이제 보통 실태조사가 뭐 아동복지법 몇 년,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몇 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이것은 관계기관과 같이 나왔죠. 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5년이 아니라 이것은 3년이죠. 3년.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상 아동종합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3년.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법상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 3년. 올바르게 짝지은 거죠? 여기 3년, 요거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게 맞죠?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상 노인실태조사 나와 있죠? 요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보건가족부죠. 보건가족부 장관이었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이건 여성가족부 장관이죠. 그리고 5년이 아니라 3년이었습니다. 자, 그럼 답이 두 개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종합 실태조사가 2021년 12월 21일부로 이게 3년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기출문제 풀이하는 연도였을 때는 이게 3년이 아니고 5년이었었죠. 5년. 이게 맞는 내용이었었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짝지니까 틀린 내용이었었죠. 근데 지금 3년으로 개정됐으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혼동하지 마시고요. 다음, 자, 장애인복지법상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자, 장애인의 신체 폭행을 가한 사람은 이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어낼 수 있는 문제죠. 다음, 자,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이죠. 그 다음에 5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거의 이제 5년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국가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서 연 2회가 아니라 1회 이상입니다.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이거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되겠죠? 아동복지법에 관한 문제였고요. 다음 73번이네요. 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항이죠. 그래서 이제 관련 기관과 협력 측의 유해 환경 등을 개선하는데요. 자, 일단 성폭력 신고 체계 구축, 그 다음에 예방을 위한 유해 환경을 개선하고, 예방을 위해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자,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법률 고조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 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 등을 6개월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맞죠? 그리고, 자, 국가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 운영에 되는 경비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된다.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국가만이 아니라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책무를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는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소 업무에 해당하고요. 자, 법인은, 이 법인, 이제 사회복지법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군구에 인가를 받으면 그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법적으로 마지막 문제네요. 자, 사회보장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거의 매년 한 문제씩 판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판례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오히려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옳은 거잖아요. 자,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되나요? 아니죠? 만약에 위배된다면 지금 연금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고. 자,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겠죠? 그때 이제 발생한 보험료에 대한 강제징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아니죠? 만약에 침해를 한다면 그 보험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자, 이걸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야 그 사람이 수급자 자격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게 아니죠.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4번. 자, 60세 이상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의무 가입이잖아요. 일단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내용 중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도록 한 것은 명확한 원칙에 위반된다. 아니죠? 위반되냐? 그 원칙에 따른 거죠. 자, 이렇게 이게 판례 같은 경우가 나오면 여러분들 그 문구를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오히려 좀 쉽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이거 사회복지법조 실천 글씨 문제 풀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